56세 공기업 퇴직자의 후회. 연금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악몽이 펼쳐졌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군가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황금빛 노후, 또 누군가는 돈 걱정 없는 근사한 삶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공기업에서 30년 가까이 다니다가 56세에 퇴직하면 연금이 술술 들어와서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 일이 꼭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퇴직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내가 진작 은퇴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라고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적인 은퇴 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거나 혹은 그 길의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 3가지도 곁들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분명 공감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1. 막막한 첫 달, 내가 벌써 파산 직전이야? 연금이 시작되자마자 깨닫게 된 현실. 저는 56세에 공기업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 연금이 있고 거기에다 추가로 넣었던 사적연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왜냐면 절약만 조금 하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 맞춰 지출을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퇴직하자마자 닥쳐온 게 뭐였느냐면 건강보험료, 세금,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각종 공과금이었습니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막상 수입이 연금으로 바뀌고 나니 부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직장 다닐 때는 못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는 괴물이었어요. 저는 집 한 채가 있는 게 끝인데도 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 상대적으로 건보료가 확 오르니까 정말 퇴직 첫 달부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장 다니면서도 세금 건보료는 다 내던 돈이긴 해요. 그런데 고정급여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 금액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죠.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과 정해진 연금 안에서 뭔가를 지출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몇십 년 성실히 일한 보상이라 생각해 뿌듯했는데 이내 건보료니 각종 세금이니 빠져나가고 생활비 조금 지출하고 나면 이게 남는 게 없네 싶어요. 에이 설마 그래도 여유 있겠지? 저도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이번엔 다른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생생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크게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60세 은행원 출신의 고민. 제 친한 친구 중에 60세에 은행을 그만둔 분이 있습니다. 은행권이라 아무래도 퇴직금도 조금 더 받고 연금도 넉넉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은퇴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마음껏 다녀보자였어요. 평소 여행을 정말 좋아하던 친구라 한두 달 간격으로 국내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연금이 들어와도 세금 보험료 내고 고정 지출 빼고 나면 겨우 생활비나 맞춰지는데 거기다 여행 비용까지 쓰니까 금세 적자 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취미생활을 대폭 줄이고 자식들한테도 용돈을 더 달라는 말을 못하니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은 나중에 한 번씩만 갈 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례 2. 55세 중소기업 임원의 재취업 시도. 다른 친구는 중소기업 임원까지 했던 55세 분인데 은퇴 이후에는 쉬면서 농사라도 짓겠다라고 큰소리쳤어요. 평소 건강도 챙기고 싶고 시골에 부모님 땅도 조금 있어서 시작했는데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농사 자체가 취미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분은 농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자금은 바닥나고 다시 재취업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막상 55세 넘은 나이에 월급도 예전처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이 얼마 들어오지 않으니 당장 현금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결국 지금은 소액 자영업이라도 해볼까 이리저리 알아보며 고민 중인데 몸은 이미 지쳐가고 그래도 언젠가는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사례 3. 62세 교사의 가족 부양 문제. 마지막으로 62세에 은퇴하신 교사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교사 연금이 있으니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걱정 없겠지라고 주변에서들 말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녀 2명이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막내가 취업 준비를 길게 하다 보니 여전히 부모님에게 기대는 상황이래요. 퇴직 후에도 자녀들의 학비, 생활비 지원을 여기저기 해야 하니 정작 본인은 간단한 문화생활이나 외식도 신경 쓰면서 하게 됩니다. 월급 받다가 연금에 의존해서 애들 챙겨주려니 저축은커녕 늘 빠듯하고 어디 갈 때마다 이것 써도 되나부터 생각하게 된다. 젊을 때는 은퇴하면 해외여행 다닐 거야 라고 의욕만 컸는데 지금은 자녀 문제만 해결되어도 감사하다고 할 지경이래요. 3. 은퇴 준비 그리고 그 이후의 현실 조정.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시면 은퇴 후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연금이라는 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된 수입인 건 맞지만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들은 어디서나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만 해도 56세에 퇴직해서 월급 대신 연금을 받으면서 인생 이막 멋지게 시작해보자 생각했는데 첫 달부터 건보료 폭탄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야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연금이 있다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지출 구조 파악하기. 우선 자신이 매달 무엇에 얼마만큼 쓰는지 면밀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돈이 들어와도 편하게 쓰고 자동이체로 나가버리니 막연히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퇴 후엔 월소득 마이너스 필수 고정 지출 가용 금액을 명확히 알고 거기서 생활비, 비상금, 취미 활동비 등을 배분해야 해요. 추가 소득원 고려하기. 꼭 재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SNS 같은 채널을 활용해 작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및 세금 효율화. 은퇴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혹시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도가 개편되었는지 등을 수시로 체크하는 게 좋아요.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잘 알아보면 노후 세금 절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족과의 대화. 은퇴 후 재정 상태가 가만히 있어도 빡빡한데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원 범위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게 필요해요. 혼자 끙끙 앓다가 내가 해줘야지 하고 무리하게 지출하다가는 훗날 더 큰 후회가 생깁니다. 라이프 스타일 조정. 마지막으로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생활 패턴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에서 연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면 소비 행태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무조건 소비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는 씀씀이를 유지하되 불필요하거나 과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4.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 퇴직 직후에 많은 불안과 걱정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금세 돈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정리해보니 어차피 인생 이막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이야말로 정말 내 의지와 방향성을 담아 살 수 있는 시간 아닐까?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돌아봐도 기왕 은퇴를 맞이한 이상 현실적인 재무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자칫 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보려다 보면 결국 연금과 저축이 바닥나고 새로 취업하기에도 나이 제한이 있고 훗날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5. 맺은 말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은퇴까지 몇 년 남았는데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은퇴는 당장 내일로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게다가 길어지는 수명만큼 노후라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면 지금부터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노후 재무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각종 지출을 최적화하거나 추가 소득원을 모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퇴 후의 삶이 무조건 악몽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천천히 즐기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그분들 대부분은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계산하고 대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56세 공기업 퇴직자로서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주변 사례 3가지를 통해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은퇴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안정감 있게 이어가려면 미리미리 현실적인 준비가 필수죠. 적절한 시점에 지출 관리, 세금 보험료 최적화, 추가 소득 창출 방안,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라이프 스타일 조정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살지 정말 나다운 삶을 찾는 과정도 꽤 중요하다고 봐요. 어찌 보면 은퇴 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일 테니까요. 다만 그 바탕이 되는 경제적 안전망을 탄탄히 갖춰야 건강도 챙기면서 오래오래 내 꿈을 펼칠 수 있겠죠. 부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여러분 모두 함께 좀 더 지혜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준비만 충분히 한다면 은퇴 후가 결코 악몽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